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동안 그냥 시댁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고 넘어가곤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열이 받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역시 시댁은 시댁이고 자기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며느리에게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는 거 보면요.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아예 말도 섞지 않고 있고 덩달아 남편도 시어머니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일 텐데 제가 지금 화를 풀고 있지 않은 모습에 시어머니도 적잖이 놀라워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시는 시어머니 볼 생각 없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제게 전화를 했길래 지긋지긋한 집구석, 목소리도 듣기 싫은 당신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적어도 시간 흘러 10년 정도면 시어머니와 결 비슷해질 것이라 믿었었던 제가 병신이었습니다. 절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비슷해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참아주기만 하는 저 같은 바보 같은 며느리라면요. 처음 저희 부부는 결혼했을 때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5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낡은 곳이었고 가끔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는 통에 왠지 모를 두려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주였었고 젊은 사람들은 저희 동에서 저희가 유일했었는데 어찌나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관심이 많으신지 며느리 잡으려고 하는 저희 시어머니와는 아예 딴판인 분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어르신이 제 시어머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사 나오는 날 다 오셨습니다. 30분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인데 너무 잘 됐지만 기쁜 만큼 아쉬운 마음도 크다고 암튼 저희 부부를 그리 아껴주시고 떠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해 주시는 분들이었죠. 이사하는 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로 일주일 전부터 혼을 쏙 빼놓는 게 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장 이사를 해도 집주인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정말 정신없이 거의 넋이 나갈 정도로 일하러 오신 분들을 도와 짐을 챙기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나 봅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다 나와 구경을 하고 계시고 한마디 보태시고 하다 보니 전화 온 것을 인지를 못했었어요. 이사가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전화 온 것을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전화를 했죠.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찢어지는 음성, 그 지긋지긋하고 듣기 싫은 음성이 제 고막을 막 때리더군요. 고막 터질 정도로 한껏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길래 좀 소리 좀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했네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사한다고 시엠이 전화도 신경 안 쓰는 거냐? 전화했을 때 안 받으면 얼마나 짜증나는데? 너 지금 나 숨 넘어갔으면 싶어 이러는 거야? 인부들이 다 아는 걸 가지고 너는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어머니 저도 바빠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목소리 좀 줄여주세요. 어머니 지금 목소리가 너무 커요. 무슨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 거야? 암튼 내가 문자로 이것저것 보내놓을 테니까 인부들 잠시 점심 먹으러 갔을 때 너는 그거 준비하도록 해. 알겠냐? 네? 뭘요? 웃긴 왜 물어? 준비하려면 준비할 것이지. 간단하게 할 거니까 많이 사지 말고. 인부들 사정 봐가면서 일하는 거 아니야? 톡촉을 하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호통을 쳐야 한다고. 그것들은 배워먹지 못해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일한다고. 네가 빨리 하라고 다그쳐야 그들도 손발 움직인다고. 알겠냐 이 답답아?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 정신없는 제게 전화 한번 받지 못했다고 화부터 내시는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는 성격이 정말 급하신 편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칭할 땐 답답이라는 말을 하셨었고요. 급한 성격만큼 말도 정말 빠른 편이셨는데 가끔 사투리가 섞인 채 빠르게 말씀을 하실 적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못 알아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투리가 섞인 채로 가는 게 먹은 시어머니는 거의 호통을 치며 말을 했는데 그거 알아듣기 정말 힘들어요. 말이 반복이 되면서 암튼 뭐라 설명하기 힘들지만 알아듣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지없이 답답한 사람이라는 둥, 이렇게 굼떠서 이 모진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둥, 저를 향해 모진 말들도 서슴지 않으셨던 분이셨죠.
저희가 결혼했을 때 신혼집으로 빌라를 선택했을 때도 역시나 한마디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도가 지나셨던 말에 남편이 성을 잔뜩 내긴 했었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옳은 말 했는데 괜히 저런다며 투덜대셨었죠. 날 가서 다 떨어지겠다. 천장에서 물 새겠어. 어떻게 구해도 이런 곳을 구하니? 아무리 싸도 그렇지 이게 뭐야. 아휴, 내가 정말 참견하고 싶지 않아도 니들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 미칠 것 같다. 그리고 니들 절대로 여기선 아이 가지려고 하지 마. 못 사는데 애까지 가지면 사람들이 욕해. 능력 없는 것들이 밤에 할 일 없으니까 애만 싸지른다고. 사돈댁이 조금 넉넉하다 들어서 집 구하는데 좀 도와주실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구나. 하긴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둘째인데 거저 키우는 둘째 뭐 신경이나 쓰시겠어? 아유 속상해 정말 속상해 미치겠네. 암튼 절대로 여기서 아이 가질 생각하지 마. 이사하고 나서 아이 가져. 알겠어? 남편이 그만하라 계속 눈치를 줬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궁시렁 댔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지 마세요. 괜히 오셔가지고는 왜 말만 그렇게 많으세요? 오시지 않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왜 처가 이야기는 꺼내세요? 저 사람이 둘째건 첫째건 막내건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는데요. 그럼 뭐 우리 집에선 저 지원해줬나요? 자금 상황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보고 와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산다는데 낡았다느니 물이 셀 거라느니 그런 소리 왜 하시는 겁니까? 애를 낳고 안 낳고도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오지 마세요. 안 오시면 될 걸 가지고 왜 사람 신경을 건드세요? 결혼 5년 동안 피곤했었던 일들도 많이 있긴 했었지만 그다지 마음에 두고 살고 싶진 않았어요. 하물며 시조카들이 저희 집을 가지고 장래 어쩌네 이야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었고요. 요즘 아이들 참 저희 자랄 때와는 다르더군요. 이런 부분을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세상 보는 눈이 빠르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시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와선 그러더군요. 왜 이런 곳에서 사는 거냐고요. 그때 시어머니 시조카 손을 꼭 붙들더니 공부를 잘해야 하고 나중에 능력 좋은 색시를 만나야 이런 곳에 안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거라 했었죠. 애한테 참 그런 말을 하다니 시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입 참 방정입니다. 저는 그걸 어찌 들어주고 참았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소리 하시냐 하지 않았는지, 그냥 왜 못 들은 척 했었는지 다 남편이 알아서 커버를 해주니 그랬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냥 저를 만만한 사람으로 이리저리 들쑤셔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를 한 듯 싶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었었고요. 그동안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리 찔러도 아무렇지 않아요. 저리 찔러도 역시나 어머니 말씀이 맞으세요. 라고 순응을 하는 제가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참 5년 동안 참고 지낸 세월을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어 화병나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빡이 돌아버린 이삿날 당일로 돌아와 봐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신 뒤 저녁 시간대쯤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도 짐들 정리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왜 아직도 짐 정리가 끝나지 않았냐고요. 아니 그렇게 이사가 빨리 끝나나요?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았어도 짐이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몇 시간 만에 후딱 해치워지게 되나요? 왜 아직도 정리가 덜 끝났냐고 소리 질러대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짐을 팔로 차고 얼른 치우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곧 있으면 사람들 몰려올 텐데 저보고 뭘 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놓으라고 한 거 사놓았냐고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군요. 아까 시어머니가 문자로 뭘 보내주겠다고 했었던 그 말이요. 당연히 이삿날이고 정신없는 날인데 깜빡했다. 지금 확인을 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시엠이 쪽 주려고 네가 일부러 이러는 거냐고요. 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에 앞서 맞은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맞은 며느리? 아 저 왜 이러고 살았던 거죠? 제가 얼마나 만만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를 치겠습니까? 노망난 것도 아니고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어디서 며느리의 머리를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도 자기 성격 참지 못하고 순간 욱해서 제 머리를 친 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했어요. 바로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과는 잠시였을 뿐 또 자기 할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내가 순간 욱해서 그만. 머리 때린 건 미안하다. 그런데 답답하. 아직도 정리를 안 해놓으면 어쩌니? 내가 사놓으라는 것도 안 사놓고.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 들이닥칠 텐데 이런 전쟁통 같은 모습 보여줄 거야? 저는 어이가 없기도 했고 기가 차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이어서 그러더군요. 늙은이를 꼭 부려먹어야 직성이 풀리지. 아휴 내 팔자야. 내가 이거 저쪽 방에다가 쑤셔박아 놓을 테니까 나중에 정리하고 우선 넌 내가 문자 보낸 거 그거 마트 가서 얼른 사와라. 다 해놓은 음식으로 사와. 지금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해? 1시간 뒤면 내 친구도 몰려올 텐데. 아유, 3번째 방은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야겠네. 왜 이렇게 굼뜨지?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정리를 하지? 뭘 쳐다보고 있어? 얼른 가서 다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로 사오라고. 오늘 내 친구들 집들이 하기로 했어. 얼른 가! 저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지금 제 정신의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의심이 갔습니다. 여기저기 짐들이 풀어 헤쳐 있는 상태고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난리통인데 그리고 집들이? 자기 친구들이랑 집들이를 한다고요? 이거 정말 미친 소리 아닌가요? 그리고 누가 이사 당일에 사람을 초대합니까? 이건 상식 아닙니까? 시어머니 집도 아니고 저희 집입니다. 왜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 친구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왜 남의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죠? 이삿날인데? 왜 오늘? 굳이 오늘? 머리에서 스팀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친 게 분명해 보였어요. 이건 제정신 가지고 할 행동이 아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다 듣게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 어머니가 집들이를 한댄다. 이삿짐 다 풀지도 않았는데 이곳에서 집들이 한다고 당신 친구도 초대했대.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거니? 당신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 어떻게 이사날도 당신 어머니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짓거리를 하니? 그리고 나를 때리더라. 나 당신 어머니 고소하려고.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 당신 어머니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당신 어머니 얼른 내 눈앞에서 치워. 나도 욱하는 마음에 당신 어머니 칠 수 있으니까 나 돌아버리기 전에 얼른 당신 어머니 치우라고. 남편과 전화 끊고 나자 찢어지는 목소리로 당신이 더 화가 난다며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미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미쳤냐? 이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너도 정신이 오락가락해?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네 시어머니야. 이게 지금 어디 앞에서 소리를 질러? 우리 아들 덕에 이렇게 좋은 집에 이사 오면 우리 아들 포함 나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당연히 집들이를 해야지. 내 친구들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 좋은 집에 이사 갔다고 하니 다들 구경하고 싶다는데 왜? 내가 우리 아들 집에 내 친구 불렀는데 네가 뭔데 지랄을 떨어? 니네 친정 식구들은 절대로 부를 생각하지 마. 우리 아들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고.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이 산 집이라고. 왜 당신 아들 집이야? 나랑 같이 일해서 돈 모아 산 집인데 그리고 여기 공동명의예요. 당신 아들 집뿐만 아니라 내 집이기도 하다고요. 당장 나가요. 질질 끌려 나가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요. 당신 아들 왔을 때 못 볼 걸 보여주지 말고 그 낯짝 좀 치우라고요. 미쳤네. 단단히 미쳤네. 친구들을 부르는 당신이나 오겠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나 다 같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정신줄 놓고 사는 거 아니냐고요. 예약해줘요? 한 번에 다 줄줄이 꿰서 보내버리게? 정신병원 예약해주냐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친정으로 갈 테니 어서 와서 이 사태를 끝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친정에 바로 갔어요. 즐겁고 행복해야 할 이삿날 기분 제대로 망치고 정리 하나 못한 채로 친정에서 남편만 기다렸었네요. 퇴근하고 친정으로 온 남편이 저를 다독거리는데 너무 서러웠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못난 남편 둬서 제가 고생이 많다며 이 좋은 날 기분 망치게 해서 면목이 없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과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했습니다. 항상 도가 지나쳤었지만 이번엔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쳤다고요. 자기도 자기 엄마지만 징글징글하다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끔찍합니다. 너무 싫어요. 며느리니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막 대해도 되고 막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어머니 생각이 너무 싫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위로를 받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내가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면이 있어서 그랬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거야. 네가 내 기쁜 뜻을 알런가 모르겠다. 섭섭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도 풀 테니까 너도 풀어라. 알았지? 그 문자에 저는 웃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풀 이유 없고 풀 생각 없다고 이제 저란 사람은 시어머니 며느리 안 할 생각이니 아른 채 하지 말라 했어요. 징글징글하다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요. 사람이 정신줄 놓는 순간 훅 가는 거 금방이라고요. 저야말로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싶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좀 현실을 보시라고 말이죠. 저도 기분 나빠할 줄 알고 저도 밟으면 꿈틀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